안녕하세요. 보통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연히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운전은커녕 차에 있지도 않았던 차 주인한테 법적인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자동차 사고 책임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한국법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인데요.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당연히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지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근데 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의 주인에게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어요. 아니, 내가 운전하지도 않은 사고에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쉽게 이해하려면요. 사고에 관련된 세 가지 핵심 역할을 먼저 알아야 해요. 이 틀만 딱 이해하고 나면 모든 게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역할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역할, 바로 운행자입니다. 운행자라는 말이 좀 낯설죠? 이건 단순히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차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 즉 차주가 되겠죠. 이 사람이 바로 법적 책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운전자입니다. 말 그대로 운행자를 위해서 혹은 운행자의 허락을 받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죠. 예를 들어 제가 친구 차를 운전해 준다거나 회사의 업무용 차를 모는 직원 같은 경우가 모두 이 운전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할은 바로 타인입니다. 법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운행자와 운전자를 뺀 모든 사람을 타인으로 봅니다. 바로 이 타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타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개념은 딱 잡혔으니까 조금 더 복잡한 상황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허락도 없이 차를 몰았을 때 이걸 무단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부터 역할의 경계가 슬슬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빠 차 운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금방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들이나 딸이 부모님 몰래 차 키를 슬쩍 가져가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말이에요. 법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무단운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모든 무단운전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게 법적으로 무단운전으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차주랑 운전자 사이에 가족이나 직원처럼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차를 잠깐 쓰고 반드시 돌려놓을 생각이 있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들이 몰래 차를 끌고 나가서 사고를 냈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는 차에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운전을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놀랍게도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에 차주, 즉 아버지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버지의 운행 지배권, 그러니까 차에 대한 통제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아들이 몰래 가져가긴 했어도 그 차는 여전히 당신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무단운전이라면 좀 다르게 아예 차를 도둑 맞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는 책임 소재가 훨씬 명확해 보이는데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예외가 숨어 있습니다. 무단운전과 차량 도난, 이걸 법에서는 절취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돌려줄 생각이 있었냐 없었냐입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 내 차를 훔쳐서 돌려줄 생각도 없이 막 몰고 다니다 사고를 냈다. 이게 바로 절취운전이죠.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차주의 통제권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봐서 차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차주 본인이 도둑이 차를 훔쳐가기 너무 쉽게 만들어 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은 다시 차주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요. 차주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차를 도둑 맞았다면 이건 차주가 도난 운전을 객관적으로 용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즉 사실상 허락한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게 과실이냐? 바로 이런 행동들입니다. 차에 키를 꽂아두고 내린다거나 문을 잠그지 않는다거나 잠깐 편의점 다녀온다고 시동을 켜두는 경우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순간 도둑이 낸 사고의 책임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섭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무단운전과 절치운전, 이 모든 사례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법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운행지배라는 개념입니다. 법의 기본 출발점은 이거예요. 차의 주인은 그 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익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 역시 일단은 차주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이 논리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차주의 책임은 기본값, 그러니까 디폴트입니다. 둘째, 이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차주의 운행 지배가 완전히 그리고 명백하게 끊어졌다는 걸 증명해야만 합니다. 셋째, 그 예외는 앞서 말한 차주 과실이 없는 도난처럼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법 이야기가 우리 실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운전자와 차주가 정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실용적인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자동차 키 관리입니다. 내 손을 떠난 키가 어디서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결국 키를 관리하는 것이 곧 나의 책임을 관리하는 가장 첫걸음인 셈입니다. 여기서 진짜 현실적인 꿀팁 하나 드릴게요.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차 렌트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운전을 안 하더라도 계약서에 내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바로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운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운전을 다른 친구한테 계약을 맡기고 나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타인의 지위를 누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요. 법은 차주를 단순한 소유주가 아니라 마치 배의 선장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선원이 무슨 일을 저지르든 배가 어떤 항로로 가든 그 배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선장에게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내용을 모두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동차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